자, 응용수학 강의 13,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급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푸리에 시리즈에 대한 강의인데요. 푸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임의의 주기 신호, 주기를 갖는 신호일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가 들어오면 그 주기 신호를 만드는, 구성하는 이런 특정 주파수, 이게 이제 각 주파수별로 얼마나 진폭을 갖는 이 정연파들이 합쳐지면은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 크기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거꾸로 요런 정연파들을 합치면 이 빨간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공식, 그런 법칙, 그런 변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늘 강의의 그 강의 동영상은요, 제가 이제 늘 하듯이 이제 슬라이드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서 강의 동영상 제작에 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년에 제작했던, 제가 봤을 땐 좀 잘 만들어진 강의 동영상인데,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요 본 13강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딱 그 양식에 맞춰서 강의 동영상을 하지 못하고 예전 강의로 좀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노미 시스템 푸리에 급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 중에 이제 LTI 시스템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LTI 시스템의 어떤 특정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는 입력 신호가 어떻게 복잡하게 들어갈 때 그걸 특정 시점별로 어떤 각 순간순간의 입력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 순간에 대한 출력을 계산해서 걔네들을 모두 더해준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무관하게 제가 아까 스토리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순간적인 입력, 순간들로 분할된 입력이 아니라 어떤 지속되는 정연파들 성분으로 분할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그렇게 분할하고 걔네 각각의 출력을 도출한다, 이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어떤 정연파 입력이 LTI 시스템에 들어올 때, LTI 시스템인데 걔의 임펄스 응답이 HT내다. 그럼 얘에 도출되는 출력은 역시나 동일한 정연파지만 근데 이 크기 자체가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복수 지수함수를 표현했을 때 EST라는 복수 지수함수가 들어갔을 때 HS 곱하기 EST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HS는 뭐다? 얘는 HT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EST 마이너스 ES, 그냥 T로 써도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dt 인테그랄 이렇게 되고 이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썼었죠. 근데 제가 심지어 이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을 다 안 해주고 벡터 도라는 편리한 도구를 써서 이 대문자 HS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자,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잘 복기를 잘 하시면 결국은 다시 스토리, 원래 제가 드리려던 요 스토리랑 연관을 지어서 다시 요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분할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또 출력을 구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임의의 신호 XT가 있을 때 이 XT를 이렇게 여러 개의 정연파 성분으로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분할, 요거부터 구하고 싶은 거예요. 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그게 푸리에 급수,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푸리에 급수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놓고 얘기를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리에 급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원리부터 좀 생각하면 재밌는데요.
우리가 입력하는 신호 EST는 우리의 입력 신호 EST는 일단 정연파라고 생각합시다. 심지어 S 자체에 우리는 일반 복소수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순허수 J 오메가라는 것만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식 자체가 아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말씀드린 식 자체가 HT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적분 구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 자체를 보죠. 이 식 자체. 이 식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2의 J 오메가 T는 뭐냐면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복소수죠. 얘는 복소수인데 어떤 복소수냐면요. 실수부 성분은 코사인 오메가 T, 허수부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인 그런 복소수예요. 얘를 복소 평면에다 그려놓으면요. 자, 오메가 T라는 게 어떤 각도예요. 여기 오메가 T고요. 이 각도의 코사인 성분인 요 정도의 크기가 코사인 오메가 T고 이 각도의 자, 이거 마이너스를 일단 생략하고 마이너스 사인 T 요 높이가 이게 Y 성분, 허수부 성분인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럼 요 점, 요 복소수는 요 점에 대응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일단 생략했다 치고 요 점은 어떻게 되죠? 요거 두 개, 코사인 성분하고 사인 성분하고 두 개 제곱해서 더하면 피타고라스 성분, 그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는 1이잖아요.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크기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 t라는 건 어떻게 돼요? t가 커지면서 t가 커지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각도가 변하는 건데 반지름이 1인 이 점이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도는 이 원점 둘레를 이렇게 도니까 원이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지고 t가 커질수록 이 원 둘레를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는 거는요. 원이에요. 복소 평면에서의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 이거를 t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쫙 다 대입해 보면은 나오는 자취는 원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서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각도가 더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각도가 반대 방향으로 그냥 회전 방향 이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거기 지수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부호는 회전 방향을 나타낼 뿐이에요. 이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에 우리가 뭘 곱해놨냐면요. ht라는 걸 곱해놨어요. ht라는 값이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 소문자 ht라는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을 구했던 그런 상황을 있었는데 약간 뜬금없이 이번에는 xt 자체를 코사인 그냥 2분의 파이 t라고 치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t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 자체를 요거에다가 방금 봤던 요식처럼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다고 칩시다. 코사인 2파이 t 요거 곱해지는 건 뭐냐면은 t 값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진동을 하는 어떤 값이죠. 어떤 숫자죠. 그러니까 t라는 값이 정확히 주어진다면 그 순간에 이 높이는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근데 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을 지금 요 원에다가 곱했어요. 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이 이 원 위에 어떤 점에다 곱해지면 이 계산되는 숫자라는 게 결국은 스칼라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냥 상수 계수예요. 이 상수 계수인데 얘는 그냥 실수죠. 대부분 우리 입력 신호는 대부분 실수죠. 실수를 복소수에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실수를 복소수에 만약에 곱하잖아요.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만 늘어나죠? 절대값 성분만 달라지지 복소수들끼리 곱해야 위상도 달라지지만 그 실수는 복소 평면에서 그냥 위상이 0이고 절대값만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만 있는 그런 숫자를 여기 복소수에다 곱하면은 요 크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게 좋을까요? 특이한 색깔로 그려보죠. 얘 자체는 이렇게 코사인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잠깐만요. 좀 잘못 넣었네요. 자, 코사인만 넣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요 원 자취인데 코사인에 의해서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작아졌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니까 곱하기 1인 상태에서 작아졌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러니까 진폭이 되게 작아지죠. 진폭이 작아졌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 진폭을 그냥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길었다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길었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갑자기 좀 집어넣었는데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의 자취 위에 점에다 곱해지는 요 상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다 양수로 맞추려고 요 그래프를 위로 올렸고요. 양수 개수를 곱했을 때 지금 원 자체가 움직이는 걸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좀 못 그리긴 했죠. 근데 이렇게 그려보는 상황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막 그려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그 점 위치들을 다 적분을 해요. 그 모든 위치들을 다 더해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점의 위치들을 모두 다 더하는 것이 뭐랑 비슷하냐면 만약에 전부 더한 이 시간분의 1로만 나누면요. 점의 위치들의 평균 위치, 즉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랑 좀 비슷해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어떤 특정 정연파를 이렇게 원 둘레에다가 감는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위치를 구하는 식으로 적분을 하면요. 이게 풀이의 변환이 됩니다. 풀이의 변환이 돼요. 그리고 이 풀이의 변환의 결과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 오메가 값이 뭐냐에 따라 이 오메가 값이 이 입력 정연파의 주파수랑 딱 맞으면은 그 경우에는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고요. 요거 둘의 주파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무게중심이 맨날 0이 나옵니다. 자, 주파수가 다른 두 정연파들을 곱해가지고 다 적분하면 0이 나오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이 원의 자취와 이 정연파의 어떤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조절하는 상수계수가 이 곱해지는 정연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3blue 1brown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발표된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그림이에요. 요 채널의 동영상을 여러분들 가셔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꼭 추천해드립니다. 풀이의 변화의 원리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되게 못 그린 거 있잖아요. 3blue 1brown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님은 이거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정교한 그래프로 무게중심을 실제로 계산하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거 푸리에라는 장 바티스트 푸리에라고 프랑스 물리학자 수학자였는데 이 푸리에라는 분은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 참 저도 신기한데 고유함수 공부하다가 여기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 식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쫙 적분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식으로 적분해서 계산되는 게 신기하게도 딱 주파수가 맞는 성분만 꺼내요. 주파수가 맞는 성분에서만 0이 아닌 출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래 지금 처음에 얘기한 스토리랑 다르지 않냐? 처음에 얘기한 스토리는 이런 일반적인 입력이 들어가고 이 일반적인 입력을 이런 여러 개의 정연파들로 분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정연파 하나가 들어갈 때 걔에 대해서만 그 주파수가 맞을 때 딱 잘 대응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리지널 임의의 입력 신호 XT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오리지널 XT 이게 이 XT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여러 정연파들의 코사인 오메가 여러 정연파들의 오메가 i라고 해놓고 합이다. i 여러 정연파들의 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돼 있는 얘 자체를 우리가 어차피 얘는 이렇게 분할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 근데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는 것 자체 그 연산이 선형적인 연산이거든요. 풀이의 변환이 선형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더하고 적용을 하나 그 더해진 걸 분할해서 적용하나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분할하기 전에 풀이의 변환을 적용을 하면은 주파수가 다른 애들은 다 걸러지고 주파수가 맞는 애만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주파수가 맞는 애만 딱 이렇게 우리가 남겨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주파수 성분들이 더해져 있는 이 XT라는 것 자체를 주파수 성분별로 분해하는 데에도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돼요. 자, 제가 색깔도 약간 눈 아프게 쓰고 그랬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사실 복잡할 텐데요. 제가 또 애니메이션들, 그림들 보여드리면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풀이의 급수랑 풀이의 변환은 풀이의 급수는 사실은 풀이의 변환의 어떤 제일 쉬운 유형의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 변환의 특별 케이스인데 요 풀이의 급수에 대한 얘기를 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이세요. 자, 풀이의 변환, 풀이의 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풀이의 급수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 위에 제가 써놨는데 임의의 주기 신호가 정연파들의 합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잠깐 그림을 멈추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이제 입력된 신호예요. 요게 입력 신호인데 이 입력 신호는 주기 신호입니다. 주기 신호라는 거는 주기를 갖고 계속 반복되는 신호라는 얘기예요.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풀이의 변환, 풀이의 이론의 기본 스토리는 뭐냐면은 우리 임의의 입력 신호가 있는데 그 입력 신호를 여러 개의 정연파들의 합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분할을 해서 각각 정연파들마다 LTI 시스템의 출력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LTI 시스템이니까 더해서 출력을 계산하나 아니면 그 더하기 전에 각 성분들의 출력을 계산한 후에 걔네들을 다 더해주나 다 같다라고 선형성에 의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 임의의 입력 신호를 정연파들의 합으로 나누고 싶은데 정연파들, 얘를 구성하는 정연파들을 만들고 싶은 건데 정연파들은 다 주기 신호예요. 그래서 풀이의 이론을 처음 시작할 때 정연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하고자 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정연파들이 다 주기 신호니까 입력 신호도 주기 신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자. 그럼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기 신호, 입력 신호 자체가 주기 신호일 때에는 우리가 푸리의 변환 이론 중에 특별한 케이스로 푸리의 급수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푸리의 급수, 왜 급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급수는 혹시 급수의 정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급수는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원소들을 다 더한 게 급수예요. 푸리의 어떤 수열이 나오는데 걔네들을 다 더한 것이 푸리의 급수고요. 지금 요 밑에, 요 위에 거는 입력 신호인데 그럼 밑에 거는 뭐냐? 밑에 거는 뭐냐면요. 위에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세기가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아래 밑에는 주파수에 대해서 세기가 진폭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파수의 진폭 이만큼인 정연파, 요 주파수인 정연파의 진폭 이만큼, 요 주파수의 진폭 이만큼인 정연파 등등등 이런 성분들이 지금 6개가 있죠. 각각의 정연파들을 다 더하면은 정연파들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진동을 할 거잖아요.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진동하는 정연파들을 다 더하면은 이 빨간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게 이 동영상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 빨간 F라고 볼 수 있어요. 기호를 나타낼 텐데요. 이 빨간 F를 각 여러 개의 코사인과 여러 개의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전부 사인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뭐 A, N들은 다 0이니까 0으로 둬서 코사인은 없다 치고 사인들만 있는데 사인들의 지금 NX라고 그래서 여기 N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 T 대신에 공간 X축을 나타내는 기호 X를 썼습니다. 근데 T를 쓰나 X를 쓰나 이론은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간상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거는 N이고 N이 커질수록 주파수가 그러니까 N이 커지면은 더 작은 X에 대해서 요 괄호속이 2파이가 빨리 차겠죠.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주파수가 커집니다. 주파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진동을 빨리 한다는 얘기고요. 진동을 빨리 하는 애들, 큰 값의 N에 대해서 또 작은 값에 대해서 진동을 천천히 하는 이런 애들, 이런 사인파들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 BN이 각 정연파의 진폭이 얼마냐 그리고 정연파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더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과정이 결국 푸리의 이론을 통해서 입력 신호를 정연파들의 합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여러 개 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각각 더하는 것들의 정확한 진폭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산하자라는 이론이 푸리의 급수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빨간 입력 신호를 지금 방금 구성하는 성분들인 정연파들을 쭉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에서 보실 때 요 모든 파란 선들을 다 더하면은 이 빨간 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찾았어요. BN 값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거에 맞게 그려놓고는 걔네들끼리 더했더니 빨간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진짜? 어떻게 이 빨간 선은 이렇게 높이 뾰족한데 얘네들 다 더한다고 요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위로 올라가는데 얘네들 더한다고 이렇게 느리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부분에서는 그 구성 성분 정연파들이 뭐 67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다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요선 곱하기 한 6, 7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해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느린,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정연파들은 이렇게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데 주파수가 빠른 정연파들은 빨리 올라갔지만 바로 금세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애랑 내려오는 애랑 더하다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낮은 애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주파수가 빠른 애들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고요. 근데 주파수가 높은 애들은 지금 진폭이 낮아요. 그러니까 내려와 봤자 얼마 조금 안 내려오고 다시 주파수가 또 높으니까 다시 또 그 작은 진폭으로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주파수가 낮은 이 천천히 진동하는
정연파는 이렇게 천천히 크게 대세를 관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더해보면 이 빨간 선이 나옵니다.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봐가지고 두 개만 그려봐도 눈으로 잘 보여요. 아무튼 그 구성 성분 요소가 되는 정연파들을 다시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렇게 나눠서 본 상태에서 지금 요 오른쪽에 지금 요 네모 있죠. 이 오른쪽의 네모는 다른 축에 대해서 지금 각 정연파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다른 축이 아까 말씀드린 주파수의 축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정연파, 점점 높아지는 주파수의 정연파들이 있고요. 이때 y-값은 진폭이에요. y축의 높이. 그래서 이렇게 빨간 입력 신호를 구성 성분인 이 파란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을 할 때 정연파들에 대한 새로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정연파들의 새로운 그래프를 파란 F-로 지금 기호를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후리의 변환, 후리의 급수를 하고 나면요. 빨간 입력 신호 F로부터 파란 출력 F-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환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변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변환이 됐어요. 다른 변수에 대한 함수로 변환이 됐어. 변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수식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이의 급수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지난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제 임의의 입력 신호, 이 빨간 입력 신호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이런 파란 정연파들이 있는 거죠. 파란 정연파들이 있고 높이는 진폭을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요 축상에서의 요 축이 지금 F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파수축. 아까 함수 신호를 의미하는 요 큰 F랑 요 F-랑 별도로 이제 주파수라는 F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F라고 이렇게 부르지 말고 S라고 부를까요? 앞으로 얘는 신호는 S, 그 다음에 신호의 주파수 변화는 S hat 뭐 이렇게 부르든지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변수가 되는 F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됩니다. 얘는 아까 시간 T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입력 신호는 근데 주기 신호다. 즉 어떤 주기, 특정 주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신호가 다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주기 T가 있을 때, 라지 T가 있을 때 이 신호 여기 X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X 이 신호를 X라고 하고 X-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신호 XT 자체가 주기 T에 대해서 반복되는데 이 XT 신호의 주파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라지 T분의 1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연파 신호, 이 정연파들의 구성 성분이 되는 정연파들의 주파수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근데 푸리의 급수에서는요, 푸리의 급수, 그러니까 푸리의 변환이라는 것의 어떤 특별 케이스, 푸리의 급수, 특별 케이스, 어떤 특별 케이스? 신호 XT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신호 XT의 주기가 라지 T고 이 신호 XT의 주파수가 F인 그 상황에서 푸리의 급수라는 이 특별 케이스는 주기가 같은 정연파들, 주기가 같거나 아니면 정수배인 정연파들만 합하면 XT를 합성, 그러니까 구성 성분들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똑같이 복원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각 이 정연파, 구성 성분 정연파들은 주기가 T 내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F1이 동일한 입력 신호랑 같던지 아니면은 입력 신호의 주파수의 2배든지 3배든지 4배든지 이렇게 이 주기가 같은 또는 정수배가 되는 같거나 정수배인 정연파들을 합하면은 죄송합니다. 주기가 아니라 주파수가 같거나 정수배인 정연파들을 합하면은 XT를 합성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수식을 봅시다. 이제 입력 신호 XT는 주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t만큼 뭐 사실 이건 빼든 더하든 상관이 없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평행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주기 신호는 무한히 영원히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신호라고 치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평행 그 주기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도 자기 자신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을 일단 둘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주기 신호가 정연파들의 합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시그마 공식을 나타냈습니다. 합이죠. 시그마는 당연히. 그 다음에 요 2의 j 대문자 t분의 2파이 kt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2의 우선 j 2파이 kt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뭐였어요? 코사인 2파이 kt 더하기 사인 2파이 kt 그 다음에 j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 x 신호 자체가 실수 성분도 있고 복소수 성분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그 코사인과 사인을 모두 포함하는 이 복소지수 함수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ak 계수들도 복소수인 걸 가정을 해야겠죠. 나중에 실수 성분만 남도록 더 단순화시킬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복소수까지 다 포함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식 쓰기가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지금 2파이 k라는 게 t 앞에 붙어 있어요. 2파이 k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만약에 k 이퀄 1인 상황에서는 2파이 k는 2파이 t가 그러니까 2파이가 돼요. 2파이 t는 어떻게 되느냐? 왜 2파이를 앞에 붙이느냐? 코사인 한 바퀴 돌려면은 요 전체 속에 있는 게 0부터 2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2파이가 t 앞에 곱해져 있으면은 t가 그냥 0부터 1까지 바뀌는 동안에 코사인이 한 바퀴 도는 즉 주기가 한 주기가 완성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파이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즉 주기 t가 1. 그 다음에 주파수 f도 1이 되는 그런 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여기 k가 지금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4파이 t가 되겠죠? 그럼 t가 2분의 1만 되더라도 대분자 t는 2분의 1 그러면 f는 t의 역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k가 뭐예요? k가 f랑 같은 겁니다. 계속 보시면은 k는 2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3이다. 여기가 k 이퀄 2였고요. k가 3인 경우에는 t가 3분의 1, f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자체가 주파수가 되는 셈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는 여기 t 대문자 t분의 1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요 대문자 t라는 거 제가 뭐 조금 이 입력 신호 x의 주파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t 물결 표시를 좀 더 해서 여기 그냥 일반적인 주기 t랑 구별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이 대문자 t는 입력 신호의 주기인데 아까 방금 설명드린 푸리에 급수의 이론에 따르면은 입력 신호와 이 구성하는 정연파들의 주기가 뭔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주기가 그냥 정수 1, 2, 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입력 신호의 주기랑 같은 그 주기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t분의 1을 전체에다가 t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소문자 t가 이 변수 t가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어디까지? 대문자 t가 될 때까지 바뀌어야 요 t가 서로 약분되면서 한 주기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t가 0부터 t, 여기서는 t. 그러면 요 f는 뭐겠어요? t분의 1인데 그게 뭐의 주파수랑 같아요? 요 xt의 주파수랑 같죠? xt의 주파수로 우리가 f 틸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물결을 틸다라고 읽습니다. f 틸다라고 읽으면은 f는 f 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대문자 t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f가 2f 틸다 주기는 2t 잘못 썼네. 2분의 t 틸다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3일 때는 3분의 t 틸다 그 다음에 주기는 f는 3f 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분의 1이 들어가면서 뭘 했냐면은 입력 신호의 주기랑 주파수랑
정연파들의 주기랑 주파수를 맞춰준 거고요. 지금 2파이가 들어간 거는 어쨌든 주기랑 주파수가 정수배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맞춰주는 거고요. 이 K는 뭐냐? 그 방금 정수배의 어떤 구체적인 정수, 1이냐, 2냐, 3이냐, 그거를 결정해주는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K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정수배, 1배, 2배, 3배, 4배, 입력 주파수의 1배, 2배, 3배, 4배, 그렇게 배수가 되는 정연파들을 다 더해주는 건데, 몇 배수까지 다 더해줄 거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한 모든 정수배는 모든 정수를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무한히 많은 정연파들을 다 더해야 된다고?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더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더하죠. 그러니까 한 K-10부터 10까지만 더한다. 그래서 20개, 21개의 정연파들만 더했더니 요게 근사되는 오차가 K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면 이퀄 대신에 이제 이렇게 근사하는 표시로 완전히 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약간 바꿔줘야 될 수 있는데 오차가 뭐 0.01% 이내다.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 수식상으로는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무한히 많은 정연파들을 다 더해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셀 수 있는 유한한 정도의 정연파들을 보통은 더해주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게 지금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있는 이 AK라는 거 있죠.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각 K번째 주파수의 정연파에 곱해지는 K번째 주파수의 정연파의 뭐예요? 진폭입니다. 얘가 아까 결국 뭐냐면요. 아까 우리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높이들이에요. K equal 1, 2, 3, 4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F는 K, F 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갈 때 이 높이 자체가 이 높이가 얘는 A1, 얘는 A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푸리의 급수를 통해서는 AK들을 구해야 돼요. 근데 AK들이 구해져 있다고 칠 경우에 이렇게 AK들이 지금 계산됐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쫙 다 더하면은 그게 뭐랑 같다? 입력 신호랑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공식은 요거예요. AK를 구하는 공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구해진 AK들을 가지고는 정연파의 합들로 입력 신호를 합성해내는 공식이라고 해서 이 공식 이름을 합성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푸리의 급수의 합성 공식이다. 근데 이 합성 공식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거를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본 정연파들은 모두 어떤 특성을 갖냐면요. 입력 신호의 주기가 요만큼인데 입력 신호의 주기랑 주기가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은 주기가 정수배 들어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요 초록색을 보죠. 요 초록색은 주기가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입력 신호의 주기 안에 지금 초록색 정연파는 주기가 3개 들어가 있고요. 이 주황색 정연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력 신호의 주기가 모두 끝날 때 이 정연파들도 뭐 몇 번째 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맞게 주기가 끝나는 이런 정연파들이 있어요. 특별한 정연파들이에요. 꼭 이런 정연파들 외에도 당연히 더 다양한 정연파들 있겠죠. 주기가 전혀 맞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정연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기가 딱 맞는 그런 맞게끔 늘리고 줄이고 정연파들 시간축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좀 딱 정렬이 잘 되는 그런 정연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화를 이루는 정연파들, 조화 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에 주기가 정확히 n번 포함되는 정연파들, 이 정연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연파 신호를 스피커에다가 입력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뚜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정연파의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서 스피커에 그 신호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건 뚜가 있고 그 다음 주기가 3배 되는 거는 뚜, 그 다음에 주기가 5번 들어가는
또 이런 식으로 네. 음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조화 정연파들은 서로 화음을 이룹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화음이 맞아서 딱 예쁘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죠. 물리적으로 음파들이 이렇게 뭔가 딱 끝나는 어떤 이렇게 맺음이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딱 어울리는데 그 어울리는 음파를 우리 귀는 듣고 예쁘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화음이 맞으면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성질을 만족시키는 거를 사람들이 뭔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화음을 이루는 그런 음파들의 성질이 조화정연파라는 거 그냥 재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데 후리의 급수에서는 구성 성분이 되는 정연파들이 뭐다? 다 조화정연파예요. 후리의 급수, 그러니까 후리의 변환 큰 이론의 특별 케이스에서는 조화정연파들만 더해진다. 근데 후리의 변화는 조화정연파들이 아닌 모든 정연파들이 더해진다. 뭐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각 정연파의 진폭 AK를 그냥 주어진 임의의 신호 XT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주어진 입력 신호 X가 있을 때요. 이 XT를 구성 성분 정연파들의 합으로 합성을 해낼 때 그때의 각 정연파들의 진폭 AK는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그래서 분석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분석 공식이냐? 입력 신호를 구성하는 조화 정연파들의 진폭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도출해내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분석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각 식의 항을 보죠. 그래서 여기 입력 들어온 신호는 그냥 입력 신호고요. 여기 지금 대문자 t가 있습니다. 얘는 뭐였어요? 입력 신호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t 틸다라고 해서 조금 특별하게 표시하던 입력 신호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의 주기인데 인테그랄 밑에 대문자 t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적분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보신 입력 신호가 이렇게 아이고, 뭐 얼추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였죠. 요게 한 주기인데 요게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은 요렇게 딱 맞춰서 적분을 해도 되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도 되고 뭐든 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기만 동일하다면은 같은 길이 거리 t에 대해서 같은 시간 거리 시간 너비 t에 대해서 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한 주기에 대해서만 어쨌든 적분을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대문자 t만 인테그랄의 적분 구간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적분한 거를 시간 이 주기 t로 나눠주라. 그러니까 한 주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xt를 그대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뭘 곱하느냐? 또 아까랑 비슷하게 곱하네요. 아까 합성 공식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지난 동영상 합성 공식에서 봤던 곱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번엔 약간 달라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럼 J가 들어가서 이제 복소지수함수니까 복소지수함수는 정연파들이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요 대문자 t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시간 t가 대문자 t의 정수배가 될 때 요 남겨진 2파이 k가 그 정연파들의 이제 정수배 한 바퀴 도는 거 그러니까 한 주기씩 맞춰주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 합성 공식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이 식이 합성 공식이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분석 공식이 구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연파들에 대한 복습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연파, 그러니까 복소지수함수와 정연파의 관계.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구성된 복소 평면에서 오일러 공식으로 인해 복소지수 함수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i가 j랑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왜 저는 j라고 부르고 있느냐면은 전자전기공학에서는 i는
전류고 전류가 워낙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랑 구분 짓고자 하는 이유로 i라는 그 순허수를 j라고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는데 복소 평면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2파이 f0t 이러면은 한 바퀴가 f0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계속 도는데 이 계속 회전을 해나가는데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는 흘러는 가는데 이 시간축까지 포함한 3차원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금 복소지수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y축 성분은 사인이 되는 거고 x축 성분은 코사인이 되는 건데 y축 성분이 되는 사인은 복소 평면에서는 지금 허수축에 대응되기 때문에 여기 사인 앞에 j를 붙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요 그림이 있어서 제가 복소 평면 개념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린 건데 다시 아까 분석 공식 제가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만 ak는 대문자 t분의 1 인테그랄 t 그 다음에 x 입력신호 xt에다가 2의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대문자 t분의 2파이 k 그 다음에 시간 t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한 이게 분석 공식인데요. 이 분석 공식이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봅시다. 사실은 이 분석 공식을 증명하는데 뭘 또 갖다가 써야 되느냐면요. 여기 지금 xt가 뭐였어요? 여기에 합성 공식이 xt는 시그마 뭐랑 같다? ak 그 다음에 2의 j 대문자 t분의 2파이 k t다. 이렇게 알려줬었단 말이에요.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그럼 xt 자리에 여기 분석 공식의 xt 자리에 합성 공식의 xt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소 지수 함수들끼리 곱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의 j 2파이 kt가 들어가고 여기 또 마이너스 j kt가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 대입을 할 때는 여기 k랑 여기 k는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k 프라임으로 해줘가지고 다른 k다라는 거 완전히 같은 k는 아닌 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시그마 안에 변수로 대응되는 k 프라임이랑 여기 지금 여기 밖에 ak랑 대응되는 k랑 구별해줘야 되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대입을 하고 나면 이 지금 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 나누기 대문자 t분의 t 얘가 지금 k 프라임이 마이너스 9999 마이너스 9998 3 2 1 1 2 3 4 5 6 7 8 온갖 종류의 복소 정연파랑 얘랑 곱해지는 상황이 돼요. 분배 공식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두 개의 정연파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복소 지수함수의 곱은 지수함수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k 더하기 l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k 더하기 l이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연파잖아요. 근데 이 정연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 t랑 조화를 이루는 정연파들이라고 했잖아요. 주기 t에 대한 조화 정연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t일 때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 적분할 때는 어쨌든 정수계의 주기를 적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석 공식의 이 정연파들이랑 합성 공식의 이 정연파들 모두 조화 정연파들, 입력 신호 xt의 주기랑 조화를 이루는 조화 정연파 성분들만 있는데 걔네들끼리 곱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조화 정연파 성분들만 나와요. 근데 그 조화 정연파 성분들을 그 조화 정연파의 기본이 되는 주기 대문자 t에 대해서 적분했을 경우에는 딱 정수계의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정수계의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서로 얘네 둘 상쇄, 다 상쇄가 돼요.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k 더하기 l 여기에 대응되는 숫자가 0이 아닌 경우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그냥 다시 하나의 k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요 K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는 서로서로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되고요.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요 K에 대응되는 게 0이 되는 그 순간에만 그때는 0이 아니죠. 왜냐면은 주파수가 0인 정연파. 주파수가 0이다. 사인 0은 그냥 실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넓이가 있으니까 얘는 적분한 게 그리고 숫자 1을 시간 t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그냥 적분 넓이 1인 t인 거죠. 걔는 적분했을 때 t가 나와요. 오직 딱 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분한 결과가 0이 아니라 t입니다. 그 한 결과가 뭐라고요? 요 지금 k랑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여기 k 프라임이랑 근데 k 프라임은 무슨 숫자든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거랑 여기 마이너스 k랑 두 개를 더해서 k 프라임 마이너스 k 요거 두 개가 이퀄이 0이 되는 그 순간의 k 프라임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요 xt에 요 시그마식을 대입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정연파들을 쫙 더해가고 있는 제가 다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ak는 t분의 1 인테그랄 t분의 t에 대해서 xt 대신에 이제 시그마 요걸 쓰는데 그 시그마라는 게 결국 뭐예요? a 마이너스 뭐 5부터 쓰죠. 얼추 쭉쭉 다 더해져 올 테지만 a 마이너스 5 2의 j 2파이 마이너스 5 t 소문자 t 더하기 a 마이너스 4 2의 j 2파이 마이너스 4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t 더하기 땡땡땡 a ak를 요거 아무튼 쓰기가 좀 번거롭습니다만 아무튼 뭐 a1 2의 j 2파이 1 t 더하기 a2 2의 j 2파이 곱하기 2 나누기 t분의 t 더하기 땡땡땡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다가 뭘 곱하고 있어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 t 이렇게 쓰고 있죠? 제가 요게 지금 요건 괄호입니다. 요건 괄호. 여기서부터 요 괄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t를 쓰면 되는데 얘를 지금 이제 여기다가 곱하고 분배 법칙으로 다 서로 곱해줘야 될 거라고요. 근데 곱했을 때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t분의 1은 앞에 붙이고 큰 괄호 써주고 인테그랄 t에 대해서 a 뭐 1, 2의 j 2파이 1 요 앞에 그거는 다 따로따로 두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j 2파이 마이너스 j 2파이 k t분의 t dt 얘도 1 곱하기 t분의 t 제가 쓰다 말았죠. 아무튼 그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인테그랄 a 2 2의 j 2파이 그 다음에 2 t분의 t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 나누기 대문자 t dt 이렇게 분배 법칙을 다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도 다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무한히 이어지는데 요 무한히 많은 적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0이다. 언제만 0이 아니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다 0이다. 언제만 0이 아니냐? 요 k가 예를 들어 요 k가 2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2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이 지수 법칙으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얘가 그냥 2의 0승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직 요 경우에 대해서만 결과가 뭐예요? 대문자 t가 나온다. 근데 요 앞에 t분의 1 있죠? 그러니까 걔네 둘이 또 약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a2라는 숫자가 있죠? 여기 합성 공식에서는 a2를 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계산을 했었던 건데 지금 얘 알고 있는 a2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2랑 같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이 a2랑 이 a2랑 같은 게 뭐가 이상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a2는 아까 k'에 대응되는 그때 a2였고 요 ak에는 k가 2인 상황으로 대입을 한 건데 얘네 둘이 같다라고 보인 게 사실 아주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의 근본 원리는 뭐였느냐? 이
분석 공식에서 이렇게 이 정연파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t 얘를 곱해줄 때 정확히 대응되는 k가 아니어서 지수함수에 뭔가 이 복소지수함수에 주파수가 남아서 정연파가 도출되는 경우는 한 주기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무조건 0이 나오고 딱 정확히 잘 맞는 경우에 대해서만 0이 아닌 다른 적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런 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봐서는 임의의 입력신호 XT에 대해서 AK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난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XT에다가 합성 공식의 AK들이 계산됐다고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쭉 결과를 뭔가 만들어낸 건데요. 실제로는 우리는 요거는 모르고 요것만 압니다. 요거에다가 요걸 대입해요. 그러고는 적분을 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K에 대해 AK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 자료에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수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석 공식에다가 합성 공식을 대입을 했고 그 수식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지수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시그마 안에 얘가 들어오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시그마 안으로 대입한 거예요. 인테그랄을 분배 법칙으로 분배해 넣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요 안에 이 인테그랄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K가 L과 동일한 그 경우에 대해서만 0이 아니다. 근데 K가 L과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만 0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0이다 라는 거를 지금 그 단위 임펄스, 단위 샘플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모든 K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수식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만족되기 때문에 AK는 요거랑 같다 이렇게 분석 공식을 증명한 거고요. 분석 공식을 사용하는 사례를 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런 입력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 사각파가 입력 신호입니다. 얘가 XT예요. XT인데 이 XT는 주기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한 주기일 텐데 한 주기가 1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기 T는 대문자 T는 1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분석 공식을 써보죠. AK equal 인테그랄. 자, 적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는 뭐 눈으로 봤을 때 명확히 쓰여 있지는 않지만 2분의 1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주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 0부터 1까지 더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0부터 1까지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XT를 대입하면요. 근데 XT를 대입하려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2분의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럼 적분 구간을 나눠서 2분의 1까지는 그냥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아까 여기 t분의 1 대입해야 되는데 1분의 1 앞에 상수계수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xt인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해요? 2에 마이너스 j. 대문자 t는 1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써줘도 되고 2파이 k 소문자 t dt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요. 1분의 1 안 써도 되고 2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요. 0부터 2분의 1까지 2에 마이너스 j 2파이 kt인데요. 2에 마이너스 j 2파이 kt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지수함수는 쉽잖아요. 이게 복소지수함수를 쓰는 이유가 또 이런 거예요. 미분 적분도 간단해집니다. 왜냐면 그 자연상수의 지수함수니까요. 그래서 자연상수의 지수함수는 앞에 상수 마이너스 j 2파이 k 얘만 분의 1로 꺼내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j 2파이 kt에 대한 정적분의 구간 2분의 1부터 0까지 대입을 해줘서 보면 되고 여기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걔 두 번 곱해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j 4파이 k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이 소문자 t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은 2에 마이너스 j 2랑 2분의 1이랑 약분되니까 그냥 파이 k 이렇게 남고요. 그거 빼기
0을 대입한 건데 2의 영승은 뭐죠?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반에 대해서만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위에다 써줄게요. 플러스 2분의 1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 경우엔 x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요.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t 이렇게 되고요. dt. 얘 역시 적분해봤자 아까랑 똑같아요. equal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j 2파이 k, 요거 지금 마이너스 j 2파이 k 분의 1 꺼내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t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부터 1까지 대입하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여기 계속 제가 위로 올라갈 텐데 j 4파이 k 분의 1에다가 2에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j 그냥 2파이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2파이 k 그 다음에 2분의 1이 들어가서 요게 요 2가 없어져서 그냥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j 파이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항이 총 4개가 나왔어요.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파이 k 그 다음에 j 4 파이 k 분의 1 여기도 마이너스 j 2의 마이너스 j 파이 k j 4 파이 k 분의 1 그렇게 돼서 이 두 항은 상쇄가 될 것입니다. 아닌가요? 이 두 개는 더해져 가지고 네, 정리가 좀 되겠네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여기 두 개를 더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equal 보면은 일단 j 4 파이 k 분의 1은 전체를 바깥으로 꺼내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2 파이 k 분의 k 그거 하나 남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파이 k 여기 마이너스를 안으로 대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 파이 k 상쇄가 되진 않고 둘이 더해지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가 도출된 얘가 뭐예요? ak예요. k에다가 이렇게 한 번 계산했어요. 다행히 한 번만 계산하니까 임의의 k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됐고 이제는 k에다가 정수들을 대입하기만 하면 그때의 k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럼 k에다 값을 대입해 보죠. k가 짝수일 경우에 k가 짝수면은 어떻게 돼요? 2에 짝수 k가 짝수라고 그러면은 2를 대입해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j 2파이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라고요? 얘는 코사인 4파이 더하기 j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 사인 4파이가 될 텐데 코사인 4파이는 뭐죠? 4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 그대로 왔으니까 1이고요. 사인 4파이는 이거 이렇게 각도 0이죠? 높이는 0이니까 얘는 0이고 이퀄 1입니다. 얘가 여러분 어떤 짝수든 집어넣으면은 2, 4, 6, 8 언제나 다 해당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j 파이 k 2가 짝수일 경우에 k가 짝수일 경우에 2에 마이너스 j 파이 k가 짝수인데 여기 짝수에 2를 대입해 보죠.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2에 마이너스 j 파이 j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코사인 2파이 더하기 j 사인 2파이 뭐 이렇게 되는데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는 상관없습니다. 사인은 상관없고 어쨌든 얘는 0이고 얘는 1이죠. k가 짝수일 경우에는 얘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이 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하니까 ak는 0이 맞겠네요. ak는 실수다. 자, k가 지금 짝수인 경우 봤죠? 남겨지는 k는 정수여야 되니까 남은 경우는 k가 홀수인 경우밖에 안 남아요. 근데 k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k가 홀수인 경우 요거 3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3 대신에 6인데 6파이라 할지라도 요거는 1이 그대로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k 얘는 k에 뭐가 들어가든 언제나 1이고요. 요 가운데
2의 마이너스 j 파이 k만 요게 만약에 3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제 1 더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플러스 2가 돼서 4가 되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남아요? 괄호 밖에 괄호 속은 4가 되고 괄호 밖에는 j 4파이 k가 남습니다. 4가 약분되고요.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홀수일 경우에는 ak가 j 파이 k 이렇게 나오거든요. 홀수일 경우에는. 그럼 여기 j분의 1 붙어 있잖아요. ak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었고요. 아까 얘는 거짓입니다. ak는 k제곱의 비율로 감소한다? 아니죠. k분의 1의 비율로 감소하죠. 얘도 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ak가 무한히 존재한다. 모든 홀수에 대해서는 0이 아니죠. 무한히 존재하는 거 참이네요. 위에 모든 명제는 참이 아니었죠. 1, 4번이 참이라서 두 개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그 좁은데 힘들게 풀어드린 거를 정리한 수식이에요. ak는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을 했는데 마이너스 쭉 이렇게 적분한 거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다시 정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가 홀수일 경우에는 j 파이 k분의 1 아닌 홀수가 아닐 경우 즉 짝수인 경우에는 0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얘는 참이고 1번 참, 그다음에 4번 참, 나머지는 거짓. 참은 것은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xt에다가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여긴 지금 xt가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실제로 얘를 대입해가지고는 적분을 하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넘어가기 전에 지금 방금 본 사례, 요 사례 있죠? 요 사각파. 요 사례에 대해서 요 사각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t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서부터 0부터 2분의 1까지는 xt의 값을 이렇게 2분의 1을 대입하면 여기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상수니까 적분항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밖으로 꺼내도 되죠. 어쨌든 그러면 적분항 안에 있는 이 적분 내용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j 2파이 k 분의 1이 튀어나가고 2에 마이너스 j 2파이 k t가 있고 이 t에다가 이제 0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 한번 그렇게 대입한 거,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1까지 대입한 거 한번 그렇게 하고 이 앞에 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뒤에 대입한 거에는 플러스 2분의 1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쫙 다 더해줬더니 그러고 나서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홀수일 경우, 짝수일 경우 다 계산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k가 짝수인 경우에는 ak는 0이고 ak는 0 k가 홀수인 경우에는 j 파이 k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계산된 거 가지고 예제를 풀어서 답이 뭐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 그림으로 봅시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합성 공식에 의해서 AK 2의 J 2파이 KT를 모든 K 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원래 다 더해야 그게 XT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합성 공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모든 K 값을 어떻게 다 대입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K에다가 일부 값들만 집어넣은 거를 더해도 뭔가 이 풀이의 급수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K에 0밖에 대입을 안 했어요. 0 하나만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K가 0이면은 이게 이미 여기가 지금 0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 0 대입하면 1이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 K가 0일 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K가 0일 때 한해서는 그 K가 짝수이기 때문에 요거 적분 자체가 이미 요 항이 성립하는 거는 K 이퀄 홀수일 때뿐이니까 요거는 K가 0일 때는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k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야 돼요. k에 1을 대입하면은 홀수일 경우에만 요 항들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k 이퀄 0은 빼고 k 이퀄 마이너스 1이랑 k 이퀄 1,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더해줘야 되고요. k 이퀄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j 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j 2 파이 t 더하기 k 이퀄 1, j 파이, j 오메가라고 썼네요. 여기 j 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j 2 파이 t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걸 다시 식을 위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j 파이 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 2에 j 2 파이 t, 여기 플러스 부호가 있는 얘를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j 2 파이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코사인 2 파이 t 더하기 j 사인 2 파이 t, 그리고 얘는 코사인 2 파이 t 마이너스 j 사인 2 파이 t가 되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코사인 2 파이 t 빼기 코사인 2 파이 t, 얘네들은 약분되고 j 사인 2 파이 t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플러스가 돼서 j 사인 2 파이 t 더하기 j 사인 2 파이 t 해가지고는 이게 j 2 곱하기 사인 2 파이 t가 돼요. 그래서 걔를 정리하면 이퀄 j 2 곱하기 사인 2 파이 t 나누기 j 파이 이렇게 되고 j가 약분됩니다. 실수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파이분의 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2 파이 t가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높이 있죠. 사인이 원래 얼마가 되면 이 상황에서는 t가 2분의 1일 때, 아니죠, t가 이 괄호 속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t가 얼마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t가 4분의 1일 때 이 전체 괄호 속이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때의 이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파이분의 2예요. 파이분의 2라는 거는 3.14분의 2니까 1.057분의 1 뭐 이쯤 되겠죠. 2분의 1보다는 분모가 더 작으니까 좀 더 높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지금 k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더했을 경우에는 사인파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더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금 봤던 k 이퀄 마이너스 1과 1 두 개 항을 묶어서 나오는 사인파 하나, 그거는 j 파이 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j 다시 써야죠. 2 j 곱하기 2 사인 그 다음에 2 파이 t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3일 때랑 3일 때랑 두 개가 요 항들이 쌍으로 더해져 가지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j k에다가 3을 대입해야 돼요. 3 파이 분의 1, 그 다음에 역시 j2는 똑같고 사인 2 파이 k에다가 3을 대입해야 돼서 6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j는 또 약분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약분되고요. 그래서 사인 2 파이 t 주기가 1인 아까 큰 사인은 진폭이 파이분의 2였는데 주기가 이제 여기 t가 0부터 1까지 동안에 주기가 3번, t가 0부터 1까지 바뀌면 0부터 2파이, 2파이부터 4파이, 4파이부터 6파이 세 바퀴를 도는 사인인 거잖아요. 주기가 3번 들어가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맞아야 돼요. 여기 부분에 0 지나는 건 맞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도 딱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기가 3번 들어가는 사인이 나올 텐데 얘의 진폭은 얼마냐면은 3파이분의 1이에요. 3파이분의 2. 3파이분의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까 큰 사인 하나랑 작은 사인 하나를 더했더니 이렇게 이빨처럼 생긴 모양이 되는 거죠. 어금니처럼 생겼죠. 이걸 점점 늘려가 볼 수 있어요. k 이퀄 5, 그럼 사인파를 하나 더 더했어요. 아마 그 사인 2파이 t, 6파이 t, 그 다음에 k에다 5를 대입하니까 10파이 t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7. 이제 지금 여기는 사인파 3개 더한 거, 사인파 4개 더한 거, 사인파 5개 더한 거, 사인파 지금 19니까 마이너스 19부터
19면은 1, 3, 5, 7, 9, 11, 13, 15, 17, 19 전부 10개의 사인파를 더한 거예요. 10개의 사인파를 더했더니 상당히 사각파 모양에 근접해져 가죠. 그리고 그때마다의 진폭은 다 파이분의 2, 3파이분의 2, 5파이분의 2, 7파이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분모에 K라는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폭은 점점 줄어들겠죠. K분의 1 이라는 법칙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점점 비슷해져 가는데 29, 39 이런 식으로 점점 비슷해져 가는데 아무리 무한번 그 진폭 사인파들을 다 더해도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한 오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요 영어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번역을 참 미처 못했는데 요 오차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사각파 자체는 지금 이렇게 여기 오리지널 사각파 신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원래 여기 요 시점에서 이렇게 확 변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사실은 이 함수가 불연속인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무한히 많은 양만큼 변한 셈이에요. 아주 무한히 짧은 시간 동안에 플러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급격히 변한 불연속점이거든요. 근데 사인파들은 전부 연속 함수들이란 말이에요. 연속 함수들을 더해가지고 불연속 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푸리의 급수를 가지고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를 근사를 할 때에는 불연속점에서는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설명이 그렇게 돼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 미국의 수학자, 물리학자일 텐데 깁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걸 깁스 이론이라고 깁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깁스 현상은 불연속점에서만 발생을 하지만 어쨌든 무한히 많은 정연파들을 더해 나가면 이 오차가 발생하는 시간 간격 있죠? 이 시간 간격이 무한히 짧아져서 사실상 오차가 무한히 짧게 존재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이론이 또 있다는 거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제 하나를 받고 그거에 대한 푸리의 급수의 예제를 하나 받고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푸리의 급수의 항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서 오리지널 입력 신호를 잘 근사해 나가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추가적인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